자, 56페이지 봅시다. 56페이지. 자, 조건법률의 효력입니다. 조건법률의 효력. 자, 우리 조건법률의 효력, 법 조문이니까 우측에 있는 박스 있죠?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자, 조건이 성취했던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제일 우측 56페이지, 제일 우측 박스. 효력이 생긴다.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는 거예요. 발생이에요, 소멸이에요? 발생.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효력 발생과 관계 있죠?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자, 해제 조건은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잃는다. 잃는다는 소멸입니다. 소멸. 효력, 소멸과 관련 있죠?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이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협의위원 조건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이 성취되기까지 그 기간은 우리가 말한다? 조건부 권리랍니다. 조건부 권리, 조건부 권리. 자, 그 갑과 을 사이의 그림 보시면은, 자,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계약이 체결하고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그 권리를 우리가 말한다? 조건부 권리랍니다. 자, 이 조건부 권리도 침해가 되면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침해 금지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방가루 2번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조건의 성부, 조건이 성취, 불성취죠. 조건, 성취, 불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있는 경우에도 뭐다? 조건부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즉,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자, 예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직위원회를 체결했는데 시험에 유시하기 전에 자동차를 줬다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는데 미리 조건이 성취하기 전에 미리 처분한 경우, 이때는 나중에 합격하면은 그때 뭐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조건부 권리도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자, 문제 잘 나온 건 3번입니다. 방가루 3번. 조건부 권리 처분입니다. 적극적 보호죠.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담보 동그라미. 자, 처분, 상속, 보존 또 뭐 할 수 있다? 담보로 할 수 있다. 자, 갑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 개설 조건으로 인근 도로 개설 조건으로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면은 매수하겠다라는 정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 자, 을이 갑한테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를 누구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병한테 양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양도할 때 이 조건부 권리도 뭐 한다? 양도가 된다는, 처분된다는 거. 조건부 권리도 처분되고. 자, 을이 사망하게 되면은 상속인이 이 조건부 권리도 뭐 한다? 상속이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보존입니다. 보존. 이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갑이 가등기 해주는 거. 소유권 이전 이청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부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이청권을 가등기 해주는 거. 이쪽은 보존입니다. 보존. 이런 조건부 권리도 보존하는 것보다 가등기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등기 한다니까. 자, 담보. 자, 담보는, 자, 이 조건부 권리를 담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부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담보 제공. 이 조건부 권리를 담보 제공한다 아닙니다. 이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주시기 바란다. 이처럼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는 방해 행위를 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예를 읽어보시죠. A가 B에게 공사를 맡기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3분의 2주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A가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여 B가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B는 나머지 공사 대금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A예요, B예요? 조건 성취, 이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누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요? A가 지급하잖아요. 그럼 불이익 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니, A지. 공사대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사대금 지급하기 전에 출입을 금지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B는 뭘 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A는 조건 불성취 주장하잖아요. 조건이 성취되지 방해 행위하죠. 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게 되면은 나중에 B는 뭐다? 조건이 성취된 걸로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는 방해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보다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는 고의뿐만 아니라 뭐다? 과실도 포함한다는 것. 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죠.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보시죠. 그걸 읽어보시죠. 자, 이때 이 보험금을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누가 보험을 가입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 한참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재 보험회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조건 성취를 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성취에 반하여 미리서 조건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말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지 않고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또 지문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은 단독행위 붙일 수 없습니다. 또 신분행위도 붙일 수 없고 어음수표행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 어음수표행위는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좀 다릅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자,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아닌 채무면제라든지 추인이라든지 위증 같은 걸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또 신분행위도 이용 같은 것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어음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한을 봅시다. 기한. 자, 기한은 장래에 일어날 사실이 확실한 걸 우리가 말한다. 기한이랍니다. 기한. 특히 기한의 종류는 시기와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기와 종기를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금전 소비자체 계약을 2016년 12월 30일 날. 자, 언제부터 대여한 겁니다. 2017년 1월 2일부터 변제기는 언제까지? 2018년 1월 2일까지 차용합니다. 자, 그럼 시기 있는 법률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시점이 2017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변제기까지 2018년 1월 2일까지. 그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효력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습니다. 뭐 소급표가 있다면 기간이 정하나 마나,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점에서 이 조건과 꼭 구별하셔야 된다. 조건도 소급표가 없잖아요. 근데 합의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소급표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한은 뭐다?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약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뭐다?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 소멸입니다. 효력 소멸 동그라미. 종기는 소멸입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지나면은 그때 효력을 뭐 한다?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종기랍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 자,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때부터 변제할 때까지 그 기간은 기한 이익이죠. 그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고 또 기한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 포기는 누굴 위한 겁니까? 채무자를 위한 거고 기한이익 상실은 누굴 위한 겁니까? 채권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기한이익 포기.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자,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채권자 아닙니다. 누구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한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기한 포기는 누구 이익입니다? 채무자 이익입니다. 간주가 아니라 보다 추정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자, 기한이익 포기는 채무자는 기한이익 포기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미리서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제기는 정해졌지만 미리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자, 기한이익 포기하면서 채무자는 미리 변제할 수 있지만은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주택자금 대출 받으면 중도 상환하게 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잖아요. 그거와 같습니다. 기한이익은 상실하되 뭐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 한다, 해야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자, 두 번 우측 봅시다.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제도는 채권자를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규정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를 실시하는데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할 때 네 번째.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주로 이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차용증을 작성한다 그런다면은 채권자 입장이면은 이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둬야 돼, 안 둬야 돼요? 둬야 됩니다. 자, 금액을 1,0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는 몇 프로, 변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것만 정할 필요 없이 이자를 이래라도 뭐다 지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둬야 됩니다. 채권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제기까지. 그러면 우리 법적 조치할 때 나중에 보다 비용도 들어가고 또 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두는 게 좋습니다. 약정할 때. 그래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다 기한이익 상실을 기한이익 상실 제도를 둘 수 있다는 거. 자, 그 당구장 표시 보면은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과 해제조건부 형사권적 기한이익 상실 제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청구를 해야 된다는다 할 필요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그렇지만 형사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채권자가 청구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이 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거. 자, 이 두 요건들이 불명확할 때는 우리 판례는 뭘로 한다? 특약이 불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본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뭘로 본다는 거? 형사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본다는 거. 자, 그럼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확정기한은 장래 발생 시기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 확정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잖아요. 반드시 2009년 1월 12일에 했어요. 12일은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확정됐습니다. 또 성년이 되면 그렇죠? 성년이 돼도 확정돼 있죠?
이게 확정기한입니다. 자, 불확정기한입니다. 불확정기한 장래 발생한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않는 걸 말한다. 근데 채무이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이행은 됩니다. 자, 우리 사망하면은 불확정기한이다, 정지조건이다. 우리 정지조건은 불확실하잖아요. 사망하면 정지조건이요, 불확정기한이에요. 불확정기한입니다. 우리 불확정기한은 확정되지 않지만 언젠가마다 사망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사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지조건부와 이러한 기한, 불확정기한 구별은 채무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58페이지는 이거 풀어보시면 머리 지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뭐 머리 지나고 아야 민법 공부 포기할 것 같아. 자, 물권법 봅시다. 물권법. 자, 물권법 앞에 우리 표지 볼까요? 물권법 목차를 보면은 제1장 물권법 총칙, 그 다음에 2장부터 9장까지는 물권의 종류죠. 우리 물권법도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물권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질권이 빠져 있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물권이 8가지 종류 중에서. 자, 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출제 범위 분석표 한번 봅시다. 자, 물권법 총설은 대체적으로 2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2문제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안 나온 데가 없죠? 다 나옵니다. 물권의 종류는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저당권이 몇 문제 나오냐 그 차이지 전부 나오죠? 자, 우리 점유권도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그렇죠? 27년부터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요. 소유권은 3문제, 그러니까 2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러니까 3문제 이상은 꼭 나오네, 그렇죠? 소유권은 나온 게 나옵니다. 보면 그렇죠? 공유는 항상 나오죠. 공유는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상린관계도 계속 나오죠. 상린관계도 지금 계속 나왔습니다. 25일부터 계속 상린관계, 공유 상린관계 계속 나오죠. 이번에 이제 취득시효가 나올만 하죠. 취득시효 대상만 26이 났지. 점유취득시효는 아예 사례문제나 지문이 아직 안 나왔어요. 24일에 나오고 나올 때가 됐죠. 그것도 주의하시고 지상권도 거의 나옵니다. 지상권도 27대 안 나오다가 갑자기 28대 2문제 나왔어요. 자, 지역권 매년마다 나오고 전세권도 매년마다 나오고 유치권도 매년마다 나오는데 27회부터 많이 나오죠. 2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당권은 2문제 이상 꼭 나오죠. 그래서 물권법은 전에서 14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은 또 여러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 그렇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62페이지 봅시다. 물권의 종류입니다. 그 표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물권 밑에 보면은 나눠있죠?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물권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온다. 다시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누고, 제한물권 다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우리 점유권 보면 그 밑에 보면 부동, 등기 이렇게 되죠. 부동산, 동산입니다. 부동산도 적용되고 동산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의미입니다. 자,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물권의 객체, 물건. 이 물건은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옵니다. 권리 객체라고 해서,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용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만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뭐라 한다? 물건이랍니다. 자, 유체물은 무조건 물건이 아닙니다. 유체물도 관리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와 달은 유체물이죠? 유체물인데 우리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체물은 항상 물건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해야 된다. 근데 무체물은 원래 이제 무체물, 전기는 무체물의 유체물이에요. 무체물, 형체가 없죠? 이 전기는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리 가능하면은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전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 가능하면은 무채물도마다 물건에 해당됩니다. 동성과 부동산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물과 주물이 있습니다. 우리 종물과 종물 많이 나오죠, 용어가. 자,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즉 항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우리가 말한다? 종물이 한다. 자, 부합물이 아닙니다. 부합물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부속물은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립한 물건입니다. 종물은. 그래서 보면은 2번 보면은 배와 노, 배는 주물, 노는 뭐다? 종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농가주택과 창고, 시계와 시계줄, 시계는 주물, 시계줄은 종물. 우리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 있죠? 지상의 주유기. 그거는, 주유소는 뭐다? 주물,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지하에 있는 유리 탱크는요? 유리 저장 탱크는 부화물입니다.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부화물입니다. 뭐 이게 햇집 건물에서 생산을 보관하여 한 수족관이라든지 또 농가주택과 창고라든지 농지에 부속된 양수시설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주물과 종물입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이라든지 저당권 설정 후 종물도 전후 상관없이 다 효력이 미친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저당권에서 할 겁니다. 자, 원물과 과실이 있습니다. 자, 원물은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원물. 자, 과실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한다. 과실한다. 다시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뉩니다. 자, 우리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천연과실입니다. 우리 과수는 먼저 열매가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젖소는 우유예요, 새끼예요. 그렇죠? 용법이 뭐예요? 젖소 용법이 우유지 새끼 아닌데 유구가 물론 젖소도 유구끼리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젖소는 뭐다? 우유입니다. 이처럼 용법에 의해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 천연과실한다. 돼지는 돼지 새끼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법정과실. 우리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는 금전 또는 물건을 말한다. 법정과실한다. 우리 대체적으로 건물 사용대가를 말한다. 차임. 토지 사용대가를 지료. 금전의 사용대가를 이자. 자, 우측 보면은 사용이익도 준해서 처리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그 건물이나 토지의 과실에 준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용어만 일단 알아주시고. 자, 64페이지. 자,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하나의 물권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자, 내용이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64페이지. 자, 토지입니다. 토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토지는 단위를 필로 나타나죠. 1필지, 2필지, 필로 나타납니다. 건물은 동으로.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자, 일부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자, 즉이 이제 부연설입니다. 그거 읽어보시죠. 자, 일부 동그라미.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뭐다? 일부 토지, 일부라도 뭐다?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건물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제 집합건물 뜻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101동.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되십니다. 여러 명이 소유하잖아요. 그렇죠? 일물일권지 전형적인 애사입니다. 두 번째,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건물 일부 동그라미.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전세권은 토지 일부도, 건물 일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당권 기재 안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도 일부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저당권은 토지 일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건물 일부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건물 일부에 등기 말소 청구도 불가한다는 거.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예를 들면은 갑이 A 부동산을 신축합니다. 신축 중입니다. 어디까지 신축했냐면은 주벽, 기둥, 지붕까지 형성이 된 겁니다. 형성. 그러고 나서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완공을 한 겁니다. 완공. 자, 그러면 완공하게 되면은 이 건물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갑 소유다, 을 소유다? 갑 소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주벽과 기둥과 지붕, 즉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있다면은 종전 소유자가 뭐다? 원시치 들어갑니다. 원시치 들어간다. 이게 이제 주벽과 기둥, 지붕은 부동산의 요건입니다. 완성되지 않다도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부동산서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수목을 한번 볼까요? 수목. 자, 임목법에 의한 개개의 임목. 우리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죠? 자, A 토지에 저런 수목이 쉽게 됐습니다. 수목이. 자, 그러면은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이 수목도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A 토지가 경매되면은 낙찰자는 이 수목까지 전부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은 원칙 토지에 부합된 물건입니다. 자, 그렇지만 애해적으로 이 수목도 뭘 하게 되면은 등기를 하게 되면, 즉, 임목법에 의해서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독립한 부동산소 요건이, 독립한 부동산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목법에 의한 개개 임목입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당연히 토지에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등기되면은, 즉 소유권 보전 등기하고 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 명인방법에서 공시되면은 토지부터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명인방법 별표 한번 읽어보시죠. 당구당 표시. 그렇죠? 명인방법. 이러한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수목도 토지와 분리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우리 명인방법을 갖추면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 설정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명인방법은 등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디귿번 중요합니다. 읽어보시죠. 상관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심지 않으면 그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이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불법 점유해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수목을 심지하게 되면은 그 수목 소유자는 누구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를 심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이제 부당이익반환 청구해야 되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뭐다? 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수목 소유는 누구 소유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뭐다? 토지에서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또 농작물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 소유라고요? 항상 경작자 소유. 맹인 방법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간에 항상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독립한 물건을 취급하는 딱 두 개 있어요. 완전한 독립한 물건을 취급하는 거. 건물과 토지와 건물은 항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또 농작물도 그렇습니다. 농작물 토지와 농작물은 항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 별개의 물건이라는 거.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언제나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 객체다. 자, 세 번째도. 그렇죠. 소유권 실시하려면 명의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자, 토속과 포락은 읽어보시고. 자, 65페이지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 자, 우리 물권의 효력은 공통적인 효력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과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자, 먼저 우리 물권적 청구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의 한번 읽어보시죠. 물권 내용 실현이 제3자에게 방해되고 있거나 방해될 우려가 연결되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을 이루어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소유 토지, 갑소유입니다. 토지가. 근데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가설 건축물 신축했습니다. 을이. 자, 그러면 갑은 자, 소유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물권이 침해되게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방해되고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다? 방해를 제거할 수 있고, 목적물도 반환할 수 있고, 또 뭐다?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은. 그래서 갑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고 가설 건축물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보통 보면 이제 점유, 침탈 등을 당할 때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우리 이제 점유권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됩니다. 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자, 우리 임대인은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입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점유를 침탈합니다. 점유를 침탈한 것은 내쫓추고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점유한 거예요. 병이 점유를 한 거예요. 당연히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은 목적물 반환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 간접 점유자가 직접 간접 점유한테 목적물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구한테 반환해달란다? 직접 임차인한테 반환해달란다. 직접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는 누구한테? 간접 점유한테 달라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반환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밑에다 동그라미. 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및 또는 틀립니다. 자, 두 번째,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도 방해 배제, 배제도 맞는 얘기입니다. 물권적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 주로 이제 방해를 받을 때죠. 자, 니은번 수정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전부 다 반환 청구가 되어 있죠.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반환 청구가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및 밑에다 동그라미.
저는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 배제 또는 제거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도 그 밑에는 반환 청구권에다 방해 예방 청구권, 그렇죠?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는에다 동그라미. 자, 이런 동시에 청구할 수 없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배상 담보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방해 예방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성질과 소멸시효와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자, 우리 무단으로 점유합니다. 무단으로 점유, 불법 점유자입니다. 소유자. 자, 불법 점유하다가 다시 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가설 건물을 신축했다 합시다. 누가 불법 점유자가. 그래서 병에게 이 가설 건축물을 매매한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등기되지 않고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처럼 갑은 자기의 어떤 물건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뢰가 있다면 의뢰에게 뭐다?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자, 물권적 청구권. 자, 갑은 을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게 매매하게 되면은, 자, 갑은 병한테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권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은 대세권이에요. 대세권.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은 을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도 뭐다? 병에도 물권적 청구권, 즉 가설 건축물 철거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철거는 목적물 반환도 할 수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병은 을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죠? 목적물 인도 청구권. 자, 이 목적물 인도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채권은 당사자, 특정인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보다 앞선다, 앞서지 않는다? 앞서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갑에게도 주장할 수 없고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것이므로 채권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 자, 두 번째, 물권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는 것.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는 것. 자, 이러한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누구한테? 자, 정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게 되면은 갑은 당연히 뭐다?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누가? 정이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이 A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뭐까지? 물권적 청구권까지 양도를 한다는 것.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적 청구권만 갑이 보유하고 A 토지만 정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꼭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물권 청구권은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고유가시를 요하지 않는다. 자, 4번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고유가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다 고유가시 없다 하더라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시 없다 하더라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랑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고유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해야 된다? 고유가실이 있어야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방해, 제거 청구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유가실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고유가실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우리 민법 규정에는 우리 물권 청구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점유권에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물권들은 어떻게 하느냐?
준용 규정을 취합니다. 준용 규정. 똑같은 법 조문이기 때문에 준용 규정을 취함으로써 법 조문을 간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물건은 어디에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준용합니다. 근데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위 물권은 전부 준용하지만은 담보 물권에서 유치권은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 물권에서 물권 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 물권이라고 하면 뭐예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원래 질권도 준용 규정이 없는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뭐다? 하극심 판례는 통솔과 하극심 판례는 뭐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준용합니다. 우리 유치권과 질권만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그렇지만 질권은 통솔과 뭐다? 판례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에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만 인정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는 독자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 효력 봅시다. 우선적 효력. 자, 66페이지. 자, 첫 번째 물권 상호간의 우열입니다. 물권 상호간의 우열. 자, 원칙 보면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합니다. 니은번은 이제 부연 설명이죠. 즉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 순서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갑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죠? 우리 1순위입니다. 다시 갑이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돈을 빌리고 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같은 저당권, 을과 병은 저당권은 물권이죠? 같은 물권 상호간의 우열은 어떻게 가린다? 등기 순위로, 그렇죠? 등기 순서로 가른다는 거.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앞서면은 1번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은 2번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처럼 물권 상환의 원칙은 뭐다? 물권 상환에는 원칙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거. 결국은 등기 순서를 한다는 거. 근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억권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토지는 소유자잖아요. 소유권이잖아요.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되면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뭐다? 이용 권능은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제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유권을 뭐한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물권과 채권 상호간입니다. 물권과 채권 상호간입니다. 자,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우열. 자, 우리 그림 보면은 갑이 1순위 저당권, 자, 병이 2순위 근저당권. 자, 그리고 나서 정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정이 갑을 상대로 판결을 획득합니다. 돈을 달라라고 소송에서 판결을 획득했습니다. 자, 판결을 획득해서 그래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이 갑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합니다. 즉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보다 강제 경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배당받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거요. 제일 먼저 자, 채권. 정이 갑한테 가진 거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을과 병은 물권이죠. 물권 상호에는 등기 순서에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을이 먼저 등기가 됐다면 을이 먼저 제일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 누구? 병이 배당받고 나머지가 있으마다 정이 배당받습니다. 자, 이처럼 물권과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선후와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면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원칙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칙이 안 들어가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면 틀립니다. 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봅시다. 첫 번째, 채권이 물권보다 항상 앞선 거 있습니다. 채권이 물권보다 항상 앞선 거 5가지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그렇죠. 우리 최우선 변제는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일 때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 제일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없든 상관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얼마? 3,400만 원. 이처럼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물건보다 앞섭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당해세는 그 목적부터 생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우려한다. 당해세. 자, 이 기업과 기업에서 릴까지는 본순인데 당해세는 그보다 더 후순이에요. 그렇죠? 당해세가 더 후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당해세가 더 후순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애역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채권의 대항력과 물건의 등기 손해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면 돼요. 우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 설정 이전에 등기가 없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전입신고와 부동산 인도 요건이 갖추면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당권보다 앞서면은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채권이 앞선 경우가 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권 상호간의 효력이라든지 물권 상호간의 효력 또는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효력 우선적 효력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 시간은 67페이지부터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